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 두 개를 영상 하나에 올릴 거를 두 개로 잘게 쪼개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찍은 게 또 길어져 버렸네요. 이번에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번 시장이 어떤 시장이다 말씀을 좀 드렸고, 이번 시장에 이런 게 먹힐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요렇는데, 그 저기 뭡니까,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도 요렇습니다. 그렇게 힘이 썩 좋지는 않죠. 힘이 썩 좋지는 않고, 내가 지금 이제 조금 이번 반등 시장에서 이 반등이란 얘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말을 쓰면 드리냐면은, 여기서 내려왔고 여기서 반등 올랐고 또 조정받았지요. 그래서 이 조정받은 데서 이 반등을 얘기합니다. 이 반등은 여기서 요거의 반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반등에서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조정받고 재차 파동이 되면은 이 조정에 대해서 A, 여기 B가 되겠죠. B의 A, B, C가 됩니다. 그 반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고점을 뚫을지 안 뚫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여기부터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고 내려왔으며 여기 전체에 0.618과 4분의 3 중간 정도 왔으니까 여기 바닥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닥이 맞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바닥을 치고 올라갔으니까 완전한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실제로 높다고 결론이 나왔지요.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을 보면은 내가 말씀드린 게 요번에 한 거는 과거에 영상으로 소개드렸던 기법 중에 하나, 시간의 상한가 종목 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게 요런 종목, 요런 종목, 요런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장중에 시간에 상한가 치면은 상한가를 친다. 그래서 나는 엠젠 솔루션을 들어가겠다 말씀을 드렸고, 요날 들어갔습니다. 이날 들어가지고 종가에 보다시피 물렸지요. 물려가 보니까 이 물리서 내려가다 보니까 증거금률 140% 밑으로 떨어져서 내가 신용을 갖다가 손절을 내가 좀 팔았습니다. 왜냐면 월요일까지 들고 가려고, 월요일까지 상한가 놓을 거라 보고. 근데 어제 금요일날 더 밀리는 건 잠시 받고, 그 다음에 비몽사몽 간에 하루 더 연장하고 싶어 가지고 내 본전에다가 한번 털고 밑에 다시 잡아 가지고 상한가까지 버티야지 했는데, 그 시간을 갖다가 한 1분 정도 줬습니다. 1분 정도 주는 동안에 나 정신을 못 차려 가지고 재매수를 못 했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들고 있었으면은, 상한가 걸어놨으면은 그냥 상한가 먹었을 건데, 그것도 이제 미수풀로 들어갔으니까 먹었으면은 내가 손실난 거, 그 단타 치다가 손실난 거는 절장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렇게 보고도 못했으니까 참 실력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일단 하나 나왔잖아요. 이게 보면은, 자, 1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시간 동안 1시간, 2시간, 3시간 반 동안 상한가를 유지했습니다. 3시간 반 동안 상한가 유지했다. 되게 긴 시간 상한가 유지했죠. 그리고 또 이때도 계속 상한가 유지했습니다. 결국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상한가의 8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충분히.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던 거는, 보기는 참 정확하게도 봤다. 참 내가 생각해도 잘 봤다. 어떻게 이래 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내가 요날이나 요날 바닥을 칠 거다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요날 종가에 사거나 어제 시가에 샀으면은, 시가에 사가 버티으면은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들도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심하게 흔들길래 내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영상 만들고 따라 샀던 사람이 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할 때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래도 몇 명은 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 관계 조정받고 이것도 3번 기법 들어가면은 요날 한번 살 수 있었지요. 한번 사고 뭐 올라가면은 먹을 수 있는 기회 또는 그 시간의 상한가 친 날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매수 기회가 있었다. 그거를 활용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그 중에 제일 강한 종목이 이 종목이었고 그 강한 종목을 그래도 운 좋게 찾아냈지요. 찾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제대로 못 봤다. 그래서 참 자책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 무슨 주들은 뭐 별로 내가 이제 권하지를 못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상한가 치기 전에 요만큼 떨어지면은 한 번 정도 잡을 기회가 왔겠지요. 한 번 정도 잡고 올라가면은 팔면은 수익을 조금 냈을 것이다. 이때 수익은 뭐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요 정도 보면 됩니다. 그 다음날 종가 정도 그러면 거의 99% 이상 거기는 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목표로 하게 되면은 거의 이 수익을 본다. 아니면은 조금 더 들고 가야 된다. 다른 걸 볼게요. 그래도 되는지. KC 코트웰. 자, 여기서 올라갔다가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두 번, 이틀 정도 있지요. 이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 몸통의 종가 여기네요. 여기면은 그 다음날 바로 팔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이게 몇 프로냐? 대략 뭐 한 5%에서 10%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상한가 30%를 본다면은 조금 더 지고 가야 되고 짧게 뭐 한 5%에서 10% 사이로 본다면은 며칠이면은 뭐 결론이 납니다. 동부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할 겁니다. 우선주는 안 건드리는 게 좋겠고 워낙 거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한익익스프레스 이 같은 경우도 여기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요날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고 그 다음날 올라 시작했다가 쭉 빠졌지요. 빠졌는데 종가상 뭐 장중에 하도 흔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날도 이 밑에 나왔고 걸렸고 그 다음날도 걸렸고 그 다음날도 걸렸습니다. 근데 종가 기준은요 한 번 걸려 있죠. 한 번 걸리고 사서 팔았으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 어디에 팔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큼 수익은 났을 건데 이거는 뭐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어차피 뭐 더 가긴 가겠지만은 시장이 괜찮다면은 더 가겠지만은 요거는 조금 애매하죠. 그 다음에 툴젠 같은 경우도 여기서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고 그 다음날 떴는데 이 밑에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뭐 좀 센가 봅니다.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건들기가 힘들다. 엠젠솔루션은 뭐 말씀드렸고 인트론 바이오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요거는 언제 요때인가 요때 갔다가 이까지 안 내려왔지요. 안 내려왔으니까 잡지를 못한다. 안 내려온 거는 더 강하게 올라가지요.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건 30% 이상 났지요. 30% 이상 났는데 이 기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눌림목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개념은 눌림목 매매 기준이거든요. 근데 강한 종목은 눌림목 매수 자체가 안 됩니다. 매수 자체가 안 되니까 조금 매집을 못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약한 것들은 매집이 좀 과하게 되고 조금밖에 못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법을 쓰느냐가 조금 이 매매법의 관건이 되는데, 근데 지금 시기에는 이 매매법이 통하는 매매법이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 안 되면은 내가 가진 자산이 뭐 지금 현금으로 투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현금 가진 거에 일정 부분을 써라 그랬죠. 그 일정 부분이 1,000만 원이다. 이러면은 이거를 갖다 1,000등분 하든가 뭐 500등분 하든가 해가지고 한 주씩 들어가는 거죠. 한 5만 원씩, 10만 원씩, 아니면 뭐 2만 원씩 이래가 분할 매수를 쭉 했다가 올라가서 웬만큼 수익 나면은 턴다. 그럼 종목들이 계속 놓으니까 쭉 돌아가겠죠. 그럼 그 중에 90%는 수익이 웬만큼 날 것이고, 한 10% 정도는 뭐 10% 가까운 거는 수익이 별로 안 날 것이고, 그 중에 또 한 5%, 10% 정도는 손실이 나는 것도 있을 거다. 근데 그 손실도 한 두세 달 지나가게 되면은 그 중에 또 한 8, 90%는 수익으로 돌아오는데, 그거를 못 버틸 수도 있고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 걸 감안해가 전체로 볼 때는 이 기법이 통한다. 그런 개념에서 알려드린 겁니다. 자, 다음에 DTNCR로 이것도 요때인가 뭐 요때쯤 될 것 같네요. 요때 시간에 상한가 났으니까 다음날 요날 사고 요날 사면은 이 날라가는데, 이래 센 것들은 눌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따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상당히 애매한 거죠. 이 강한 것들은 따라가면 되는데 약한 것들은 위에서 다 물려버리면은 투입할 기회조차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은 코스닥 종목을 건드려야 됩니다. 코스피 종목은 좀 무겁거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장중이라도 한 번은 치고 올라왔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로 코스닥을 건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폭은 본인들이 알아서 정하시고, 진짜 적은 금액 같으면은 그 다음 날부터 시가에 따라 들어가도, 시가나 종가에 따라 들어가더라도 뭐 수익이 나지요. 이 같은 경우는 뭐 요날이겠죠. 요날 이날 시간에 상한가를 치고 다음날 시가를 시작했으니까 요 뭐 저가나 종가에 잘 잡으면은 한 번 잡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더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여윳돈 1,000만 있는데 5% 들어간다. 한 3주쯤 살 수 있겠네요. 요날 3주 사고 요날 3주 샀다. 그럼 6주 아닙니까? 6주 가지고 요래 웬만큼 올라가면은 턴다. 몇 프로를 정해가지고. 그런 식의 매매를 하면은 꽤 괜찮다. 근데 이것처럼 요 밑에까지 안 내려오는 종목들은 좀 세게 올라가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수익을 좀 더 길게 가져갈 필요도 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내가 또 3천당 제약을 한번 잡아볼 생각인데, 떨어지면은 요거도 좀 끼가 있어 가지고 좀 강하게 갈 것 같아서 한 20%는 날 것 같아서 한번 잡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내가 그젠가 매수 종목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들어가려고. 좀 이따 다 끝나고 매수 종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리지텍도 요때 올랐죠. 요날 시간에 상한가가 치고 요날 올랐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요거도 상당히 강한데 요 내려올 때까지 4원봉 기법으로 뭐 요날 못 샀으면 내일부터 들어가셔도 된다. 그러면 뭐 눌림이 또 올지 바로 날아갈지 모르겠지만은 수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못 하는데, 여기서 기준 잡아 가지고 30% 정도, 그러면 3, 6, 18 대략 한 2,000원이죠. 한 8,000 얼마 정도 판다는 개념은 잡고 들어가면은 확률이 거의
상당히 높다. 뭐 이래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부방도 요날 아마 그날인 것 같은데 요날 시간에 상한가를 쳤고 요날 종가에 잡으면은 뭐 못 잡고 시가에 넣으면은 요런 상승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의 상한가 기법이 굉장히 끼가 있고 강하게 올라가는 놈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끼가 있고 강한 놈들, 눌림이 없는 것들은 바로 가버리고 눌림이 있는 것들은 분할해 잡아야 되니까 내가 이 종목들을 웬만하면은 다 사보시라. 그래가지고 뭐 한두 달 지금 연말 랠리까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12월까지 지금 한 달 하고 한 열흘 남았지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요걸 해가지고 결산을 해본다는 개념으로 생각으로 지금 뭐 이 종목부터 많이 안 올란 것들 그 매수와 매도를 딱 정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 수익이 얼마나 나는가 하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웬만한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이 금액들이 다 틀리니까 전체 금액을 한번 들어갈 때 한 방에 5만원 들어가겠다, 뭐 10만원 들어가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게 무더기가 맨 무더기 사질지 모르겠지만은 매수 기법은 다 알려드렸죠. 그 매수 기법에 의해서 각 종목마다 쭉 들어갑니다. 얼마나 들어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적게 들어가지는 것도 있을 거고 많이 들어가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가 각 종목마다 익절 폭을 정해놓든가 익절 방법을 정해놓든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미리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종목이 많아지면 다 대응을 못 하거든요. 다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미리 걸어놓든 알아 대응을 하든 그거는 방법은 알아서 하시고 계좌를 새로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좋다. 장기 투자 매매하고 그 다음에 스윙 투자 매매 계좌를 같이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단기 투자면 단기 투자, 스윙 매매는 스윙 매매, 스캘핑은 스캘핑 계좌를 따로 둬야 됩니다. 장기 매매 계좌와 같이 두게 되면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두는 거를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수익 보는 게 그에 버릇들면은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안 좋은 점 많이 있습니다. 투자를 못 합니다. 주식을 도박으로 접근하게 되거든요. 도박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에 그 커브메탈 같은 경우도 보면 젊은 사람이 뭐 벌다가 날려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오고 벌다가 날려가 원점으로 돌아오고 하다가 팁을 몇 개 주고 난 뒤에 계속적인 수익으로 돌아섰지요. 그리고 하산을 한 것 같습니다. 별로 댓글을 안 남겨보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뭐 잘 되고 나면 원래 그렇습니다. 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게 그린 케미칼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부방했던 것 같고 엑스페릭스 요거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인스 웨이브 시스템즈 뭐 이렇게 좀 뭡니까 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은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요거도 요날 시간에가 나왔고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고 요날 붕 떴죠. 붕 떴는데 이거 시가에 잡았으면은 이만큼 물리게 되죠. 물리게 되고 여기가 끝일지 이 밑에까지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밑에까지 내려오면은 여기부터는 잡아본다. 그러면은 다시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꽤나 많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 두면은 요거를 넘길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석 달까지 둔다면은
근데 조건은 또 하락장이면 안 되겠지요. 지금 같은 장이나 상승장이거나 행보장일 때는 최소 이거는 넘긴다.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솔 홈데크, 요거도 요날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고 붕 뛰었다가 쭉쭉쭉 누르고 있죠. 요런 거는 시가에 잡으면은 거의 뭐 골로 가겠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4번 기법이면 여부터 들어가면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은 최소 요 정도 해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온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뉴비온도 마찬가지로 이날 상한가는 아니고 20.4% 나왔고 다음날 시간에 상한가로 시작했다가 쭉 눌렀죠. 누르고 눌렀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3번 기법은 아니지만은 뭐 내일 누르면은 이제 분할 매수법으로 들어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수익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 봅니다. 이런 기법들은 단기로 보고 들어가는데 뭐 환경이 안 좋거나 타이밍이 안 좋으면은 조금 중장기로 누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는 게 뭐 1000분의 뭐 5, 1000분의 10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적게 들어가면은 다른 거 수익 내면서 물린 거 버틸 수 있겠죠. 그리고 현금은 다시 팔고 나서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복리의 마법이 부리지는 겁니다. 한동안. 자,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요날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고 붕 올랐다가 떨어졌지요. 그래서 요런 패턴이 나오고 이 하다 보니까 패턴이 이제 눈에 좀 보이죠. 요런 거는 요렇게 해야 되겠다. 요런 건 요래 해야 가능성이 높겠다. 보일 겁니다. JC케미칼 이것도 이날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다가 붕 올렸다가 틀고 내려왔죠. 자, 이 틀었을 때 외국인들이 요만큼 털어 먹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메꿨다? 개인이 메꿨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외인 세력보다는 개인들의 힘이 강하구나. 외인들이 48만 주 중에서 77만 주를 팔았으니까 상당 부분 밑에서 수익 내고 던졌다.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려오면 또 사고 올리겠지요. 이 종목들은 코스닥 종목들은 메인이 외국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 메이저 세력들이 외국인한테 다 던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처럼 힘을 많이 못 씁니다. 연계매매가 프로그램과 연계매매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거든요. 코스닥 쪽은.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보다는 부티크 그런 표현을 쓰던데 그런 세력들이 힘을 더 쓸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그 특성을 파악하게 되면은 회사가 부도 날 수도 있지만은 10년을 지나면 반드시 부도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쪼개가지고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운 좋을 때 많이 벌려면은 뭉뚱그려서 매매하는 게 좋고 많이 못 벌어도 위험을 회피하려면은 쪼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쪼개도 그 쪼갠 게 빨리빨리 돌아가게 되면은 뭉뚱그린 거 못지않지는 않겠지만은 뭉뚱그린 거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하다못해 그 절반의 효과라도 납니다. 안전하게. 대신에 안전하다는데 의미를 두면 됩니다.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라면은 리스크가 적고 수익률이 높으면은 거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리스크 대비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은 리스크를 대비해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0%다. 근데 리스크를 많이 안고 수익률이 200%다. 그러면은 100%가 200%보다 훨씬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은. 그러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긴 세월을 투자하게 되면은 결국 이긴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긴 세월을 투자하게 되면은. 짧게 하고 갈 사람은 짧게 하고 가시면 되고, 길게 보시는 분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동부건설 우선주는 안 보기로 했죠. GNC 에너지 요것도 하나 내려왔지요. 하나 내려왔고, 하나 내려왔는데 바로 걸렸으니까 조금 더 내려오면은 몇 번 더한 사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사보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수준입니다. 그래야 더 내려가더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갔다가 한두 달 있다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차트를 쭉 보니까 그런 종목들도 꽤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때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고 붕 떴죠. 뜨고 눌렀습니다. 눌렀으니까 이게 더 누를지 뭐 바로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조금씩 해가지고 그날부터 들어가는 기법을 상회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 나오기 전에 만큼 내려왔을 때부터 따라 들어가도 되고, 그거는 뭐 알아서 선택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양약품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요날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고 이날 떠서 시작했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영보화학은 시간의 상한가가 금요일날 나온 겁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올랐다가 상한가 요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닌 겁니다. 그린 이소수도 마찬가지. 이거는 처음 시작했으니 빼버리고, 심텍 홀딩스 요거도 2755원에 끝났는데 시간의 상한가에서 10% 올라서 끝이 났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간의 상한가 종목 공략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요 초기인 것들은 관찰을 좀 더 해서 들어가면 되고, 이미 이제 시작된 것들 중에서는 들어갈 것, 뭐 빠져나올 것 골라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요런 기법으로 써가지고 하시면은 안전하게 이번 시장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장을 바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바닥으로. 그 바닥이라는 게 완전한 바닥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일단 자, 여기서 하나의 매듭이 젖었죠. 올랐다가 조정받고 재차 올라가는 시작인지, 아니면 여기서 A, B, C가 나올 건데 A, B, C 중에서 뭐 B가 진행 중인지 A가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B 중에서 A, B, C가 있다면은 그 중에 A, B, C에 해당된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래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수익을 볼 수 있다. 근데 A, B, C가 맞다면 요것 뚫고 올라가겠죠. 뚫고 올라가면 더 이익 볼 수가 있다. 그거는 요쯤 가서 판단해도 안 늦습니다. 요쯤 가가지고 환경을 보고 판단해도 안 늦다. 자, 요래 가지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싶은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